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은행에 넣어둔 원화예금, 그리고 내가 가진 아파트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아마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던 모든 경제 상식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요, 그냥 단순한 불황이나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던 경제 시스템, 그 판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체제 교체기입니다. 자, 바로 이 문장.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불과 몇 년 뒤 부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직접 다룰 줄 아는가로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단순히 자산을 쥐고 있는 보유자의 시대는 끝나고 자신의 자산을 직접 통제하고 운영하는 운영자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잠깐 어렵고 많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과 그 노동을 기반으로 한 신용, 이 두 가지로 굴러가던 3차 산업시대의 장부가 통째로 폐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장부로 대체되는 정말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마치 조선 말에 낡아빠진 토지 문서가 휴지 조각이 되고 새로운 토지 대장이 모든 걸 결정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를 5단계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이 왜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체제 교체기인지. 둘째, 기존 시스템을 떠받들던 4개의 기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셋째,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인지. 넷째, 이 모든 게 한국에,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3차 산업 경제, 즉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고 그 신용으로 돌아가던 이 거대한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롭게 서 있었는지 그 시스템을 떠받치던 4개의 핵심 기둥부터 하나씩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노동입니다. 3차 산업 시스템의 심장, 그 엔진은 바로 인간의 노동소득이었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아야 뭘 사든 빚을 갚든 세금을 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인 엔진 자체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 정말 뼈아프게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충격은 과거의 어떤 기술 혁명과도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AI가 사무실의 온갖 서류 작업, 데이터 분석, 관리, 상담 업무를 집어삼키고 있고요. 바로 그와 동시에 물리적인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과 물류창고 같은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이 두 영역이 동시에 공격받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2025년에 AI 때문에 매달 10,000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거대 기업조차 핵심 사업부의 신규 채용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업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 이게 2026년부터 현대차 같은 우리 공장에 직접 들어온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양쪽에서 인간의 자리를 밀어내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인 노동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두 번째 기둥, 신용 시스템도 같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3차 산업경제라는 건 결국 일에서 번 돈을 담보로 더 많은 빚,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굴러가는 구조였거든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 신용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 위험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곳부터 말이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 이 시장의 불안이 월가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레스나 블랙스톤 얕은 세계 최대 운용사들조차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출금을 막아버리거나 3년 만에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젠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 FSB까지 나서서 여기 위험하다고 콕 집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을 돌리던 돈줄이 바싹 말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는 기둥은 아마 여러분도 피부로 직접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오프라인 상업, 즉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가게, 상점, 서비스 모델의 총체적인 붕괴입니다. 비싼 임대료 내고 많은 직원들 월급 주면서 빚으로 겨우겨우 유지하던 그런 사업 모델들의 유효기간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홈플러스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건 그냥 대형마트 하나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025년에 법정 구조 조정에 들어간 이 사건은요, 3차 산업시대의 대표적인 성공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인 셈입니다.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서 나타나는 소비 둔화. 이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치면서 낡은 공식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동.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독점해왔던 화폐의 기능이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저장하고 결제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이 기능들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화, 엔화, 유로화 같은 국가 통화들의 독점적 주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거죠. 과거의 달러 패권이 은행 예금이나 스위프트 같은 국제 결제망, 미국 국채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그 무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의 달러 패권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온체인 국채, 토큰화된 MMF, 그리고 개인이 직접 통제하는 비수탁 지갑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달러가 이 새로운 디지털 레일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이 레일 위에 올라타지 못한 다른 모든 국가 통화들의 기능은 서서히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낡은 시스템의 네 기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폐허 위에 과연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지 봐야겠죠? 지금부터는 다음 시대를 지배할 새로운 금융 운영체제, 즉 새로운 시대의 장부가 어떤 핵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게 딱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 USD 스테이블 코인. 둘째, 나 자신이 은행이 되는 새로운 통장, 비수탁 지갑.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금융 여건인 검증된 디지털 신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USD 스테이블 코인, 이거 더 이상 무슨 암호화폐 투자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공식 디지털 달러가 되어가고 있어요. 2025년 7월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이것이 달러화의 다음 시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2025년 4월에 그 규모가 2,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심지어 2024년에는 미국 국채를 400억 달러어치나 사들였습니다. IMF조차 나서서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통화 주권이 약해질 거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입니다. 이건 미국이 달러 패권의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아주 명백한 국가 전략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 비수탁 지갑입니다. 이 문장이 그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과거에 은행 통장이 했던 모든 역할을 이제 개인이 직접 통제하는 이 지갑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수단을 넘어서요, 개인의 신분증이 되고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물이 되며 자기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은행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기존 은행 계좌랑 뭐가 다르냐? 이건 그냥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은행 계좌는 내 돈 같지만 사실은 은행의 장부 위에 찍힌 숫자일 뿐이었죠. 은행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요. 하지만 비수탁 지갑은요, 내 자산을 내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개인의 신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갑 안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합니다. 은행 문 닫는 시간 없이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서든 금융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금융 서비스의 소비자에서 운영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금융 여건, 즉 검증된 신원입니다.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당신이 진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네트워크의 KAAS, 즉 서비스로서의 신원 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파이코인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요, 파이가 외부의 다른 기업들이 돈을 내고 사용할 만큼 신뢰도 있는 실존 인간 검증 인프라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26년 2월에 파이가 공식적으로 이 서비스를 곧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죠. 이 순간부터 파이의 가치는 코인 시세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외부 서비스가 이 신원 확인 기능을 필요로 하느냐, 즉
호출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이고 글로벌한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지금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리죠. 2026년 3월,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3월 20일에 원달러 환율이 1,504원을 넘었더니 불과 사흘 뒤인 23일에는 장중에 1,51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26일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시장에 널린 국채를 사들이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안정적이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시장이 비상 방어 모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정부가 급하게 5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이 과연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발표와 시장의 실제 움직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 갑자기 베네수엘라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요,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가라앉는 겁니다. 원화는 더 이상 안전한 자산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요. IMF와 한국은행이 몇 년째 경고해온 좀비 기업들의 부실은 시한폭탄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묶여있는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저유동성 자산이고, 이 모든 국가의 낡은 장부 안에 묶여있는 자산들의 실질적인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가치 소멸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체제 전환 앞에서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낡은 시스템에 머무는 보유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의 문법을 익혀 운영자가 될 것인가? 저는 이 선택의 중요성을 구한말, 토지대장을 교체하던 때의 역사적 사건에 빗대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지금과 비슷합니다. 구한말에 국가의 공식 장부가 낡은 종이 문서에서 새로운 토지대장으로 바뀌었을 때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라도 새로운 장부에 자기 권리를 등록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이 장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장부로 바뀌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장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주인이었지만 미래에는 검증된 지갑에 자산을 연결한 사람이 진짜 운영자가 됩니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과거에는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땅은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원화예금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레일에 연결하지 못하면 그 자산을 제대로 운용할 권리, 즉 실질적인 운용권을 잃게 됩니다. 명목상의 부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자산이 가진 진짜 힘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가치는 서서히 갉아먹히는 이 낡은 장부 위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시대의 문법을 익혀서 당신의 자산을 새로운 장부로 직접 옮기고 지키는 보유자를 넘어 운영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바로 당신의 현실입니다.